그래서 요게 저희 그림이었고, 프라이를 설명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프라이의 개요, 그러니까 스타크의 개요에서 프라이의 개요까지 설명을 했고, 그럼 이제 프라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요게 개요였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루버가 하는 거, 그렇죠? 프루버는 뭐였죠?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지고 폴리노미얼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이제 머클 루트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작업을 하고, 베리파이어가 랜덤한 어떤 값을 주면 그걸 가지고 데이터 포인트를 반으로 줄여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프루버의 잡이고, 프루버가 그러니까 F0가 저희 첫 번째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첫 번째 데이터셋의 머클 루트를 베리파이어한테 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F0의 차수를 우리가 D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베리파이어가 이제 한 큐에 안 먹힐 때니까 베리파이어가 어떤 랜덤 값을 다시 돌려주고, 그러면 첫 번째는 뭐 하냐면 위에 이 부분은 일단은 무시를 하고, 프루버가 뭘 하냐면 그 받은 R0를 가지고 F1이라고 하는 새로운 다항식을 만들어요. 새로운 폴리노미얼을 만들고, 그 폴리노미얼을 이제 커밋먼트 한 루트를 다시 베리파이어한테 보내고, 그럼 베리파이어가 또 다른 랜덤 밸류를 보내줍니다. R1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 R1이라는 그 랜덤 밸류 가지고 또 다른 폴리노미얼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고, 요거를 쭉쭉쭉 계속 하는데, 마지막에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여기 작게 로고 D라고 적었지만 로고 D번 만에 어쨌든 차수가 D면 로고번 하면 어떤 컨스턴트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컨스턴트 펑션, 요 놈이 이제 컨스턴트 펑션일 텐데, 컨스턴트 펑션이 만들어지면 머클 루트가 아니고 이제 리프로 보낸다 라고 이제 쉬기 전에 잠깐 얘기했었고, 근데 이거는 포인트가 뭐냐, 이 가운데 있는 요 노란 게 포인트입니다. 요 노란 거랑 이 수식이랑. 그래서 수식부터 보면 일단 차수가 반으로 준다, 그렇죠? F0의 차수의 절반만큼이 F1의 차수다라는 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도메인이 반으로 줍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차수가 줄어드는 것도 좋은데, 내가 인터폴레이션 해야 되는 포인트의 개수, 그렇죠?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 포인트의 개수도 반으로 준다라는 거죠. 함수의 정의역이 줄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아무도 뭔 말인지 모를 테니까 예제를 준비를 했어요. 자, 근데 일단 요 첫 번째부터 보죠. 이 F0라는 게 있으면 그 F0의 다항식이니까 차수들이 짝수거나 홀수거나겠죠. 그래서 그냥 짝홀수로 나눕니다. 그리고 앞에 X를 묶어내요. 그러면 F1은 어떻게 만드냐면 요 X를 R0라고 우리가 받은 그 랜덤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함수들이 X제곱에 대한 함수였으니까 그냥 X로 바꿔준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저희가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나한테 온 F0라고 하는 함수가 7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뭐 사실은 6차죠. 여기 7차 X 7승의 코에피션트가 0이니까 이거 저 그냥 어디서 갖고 온 함수여가지고 왜 0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7차 함수가 주어지고, 그러면 차수가 짝수에 있고 홀수인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짝수 차수입니다. 그렇죠? 얘는 x의 0승이니까 얘 짝수 차수, 34x 제곱 짝수, 43x 4승 짝수, x 6승 짝수, 얘가 짝수고, 그럼 나머지는 홀수겠죠? 얘는 홀수고. 그럼 위에 이 짝수 차수를 가진 애들은 그대로 냅두고, 홀수 차수를 가진 애들을 내가 x로 묶어내면 그러면 무슨 마법이 벌어지냐면 요 안에 요 초록색이 다 홀수 차수였으니까 이제 짝수 차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 F0가 X에 관한 함수였죠. 근데 내가 얘네를 주황색과 초록색으로 나눠서 얘네가 다 차수가 다 짝수죠 지금. 그럼 얘를 X에 대한 함수가 아니고 X제곱에 대한 함수로 내가 바꿀 수 있죠. 그냥 19 더하기 34 X제곱 아니고 34Y 더하기 43Y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Y의 3승, 이런 식으로 내가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 함수들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함수를 반으로 쪼갭니다. 그럼 믹싱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함수들을 제가 말한 것처럼 X제곱에 대한
함수로 바꿔줘요. 얘는 x에 대한 함수니까 x제곱에 대한 함수를 바꿔준다. 그래서 뭐다? 뭐 홀수가 원래는 19 더하기 34 x제곱에 43 x4승에 10의 x6승이었던 게 19 더하기 34x 43 x제곱 10의 x3승 이렇게 차수를 반으로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 초록색도 원래는 홀수 차수였지만 x를 묶어내고 나면 이제 짝수 차수가 되니까 얘도 내가 x에 대한 함수가 아니고 x제곱에 대한 함수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56 더하기 48x 더하기 37x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3승,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다. 그래서 그냥 x제곱 대신에 x로 바꿔주고, 얘 원래 x가 있었죠? 이거를 우리 랜덤 밸류 그 베리파이어가 보내준 거 그 12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얘랑 차수가 같죠? 원래는 얘가 6차 7차 최고차항이 6이고 7이었는데 6이랑 6으로 바꿔준 다음에 x에 대한 함수가 아니고 x제곱에 대한 함수를 바꿔줘서 얘가 3과 3이 됐다. 그러면 전체 차수가 어떻게 돼요? 원래 f0는 7차 함수였다면 7차 다항식이었다면 얘가 3차 다항식이 된다. 차수가 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게 요 얘기였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짧게 적은 게 요 얘기입니다. 스플리팅. 요 해프 도메인은 뭐냐? 해프 도메인은 정의역을 내가 반으로 줄여준다 라는 건데, 지금 요 x제곱 그러니까 요거 왼쪽에 요거 요 노란 거를 보면 얘는 특성이 뭐죠? x를 넣나? 마이너스 x를 넣나? x제곱의 값이 같죠? 그 말은 내가 어떤 x제곱이라는 함수로 쓰면 2대1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대1 대응이 가능하니까 내가 원래는 x의 모든 값들을 내가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x에 대한 모든 값을 확인 안 하고 x제곱의 값들의 것만 확인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have 도메인이다 뭐 이거를 몰라도 중요한 거는 어쨌든 차수가 반으로 준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프루버는 그냥 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항식을 받고 스플리팅이랑 믹싱을 통해서 차수가 낮은 절반 정도 되는 다른 새로운 다항식을 만든다. 요거를 계속 상수함수가 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봐야 되는데, 내가 일단 차수가 D니까 D차 다항식을 주면 D차 다항식을 내가 머클트리로 만드는데 전 슬라이드에서 big of D만큼 시간이 든다 그랬죠? 왜냐면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을 내가 다 해시해서 루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리니어한 타임이 걸리고, 근데 그 작업을 프루버가 각 라운드마다 하죠. 왜냐면 내가 폴리노미얼을 만들고 폴리노미얼로 머클 루트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라운드를 몇 개 하느냐? 로그 D만큼 내가 라운드를 하니까 각 라운드에서 D만큼 시간이 걸리고 로그 D만큼 하니까 토탈 타임이 D로그 D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적습니다. 왜 적냐? 요 도메인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도메인. 그러니까 저희가 라운드가 로그 D인 건 맞는데 처음에 이 머클 트리를 만드는데 big of D만큼 시간이 들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리프들 데이터 포인트들을 다 인터폴레이트 해가지고 머클 트리를 만드니까 처음에는 D번만큼 하는 게 맞는데, 내가 차수를 반으로 줄고 나면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가 반으로 줄죠. 그럼 내가 인터폴레이트 해야 되는 점의 개수가 반으로 줄죠. 그러면 그때는 D가 아니고 2분의 D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머클 트리 만드는데 D번 해시를 해야 되면 그 라운드 1에서는 2분의 D만큼 해야 되고,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4분의 D만큼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D 더하기 2분의 D 더하기 4분의 D 더하기 쭉쭉쭉 해서 뭐 무한번까지 해도 리니어죠 얘는. 왜냐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쭉 더하면 2니까. 그래서 2D니까 결국에는 리니어 타임만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과정 자체는 리니어한데 어차피 NTT, INTT 할 때 D로그 D만큼 시간이 드니까 전체 알고리즘의 시간은 D로그 D다. 하지만 이제 이 프루버의 이 과정 자체는 big of D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괜찮습니까? 예, 질문 있나요? 요 프루버에 대해서. 자, 그럼 베리파이어는 뭘 하나요? 베리파이어는 프루버가 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검증을 해야 되죠. 네가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를 검증해야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똑같은 프로토콜에서 이 제너레이트 한다는 거는 무시해도 되죠. 베리파이어는 이제 받기만 하는 거니까. 프루버가 머클 트리를 어떻게 제너레이트 하는지, 뭐 스플리팅 하는지 폴딩 하는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고. 자, 그럼 베리파이어는 뭘 하느냐? 내가 FP, 그러니까 어떤 필드의 원소를 하나 잡고 그걸 내가 Z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Z의 값을 내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 Z의 값을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 머클 트리를 나이브하게 사용하면 F0에 Z 값을 확인하려면 그 값을 물어보고 퀴리 패스를 어센티피케이션 패스 위에 있는 해시들을 다 달라고 해야 되죠. 그걸 달라고 하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마이너스 Z도 내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만 확인할 거면 사실 FZ랑 그 어센티피케이션 패스 안에 있는 걸 다 달라고 해서 그 값만 맞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모든 폴리노미얼들 F0, F1, F2, F3 쭉 해서 FB까지 컨스턴트 함수까지 다 저희가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필드에서 랜덤한 엘리멘트 Z를 달라고 하고, 내가 검증을 FZ만 하는 게 아니고 FZ랑 마이너스 Z도 내가 달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포인트 2개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포인트 2개를 달라고 한 다음에 내가 F1,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이죠. F1의 Z제곱을 내가 계산을 합니다. 근데 내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왜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저희 이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이 스플리팅,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F0라는 함수를 내가 짝수 차수랑 홀수 차수로 그냥 나눈다 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스플리팅에 내가 X 대신에 Z 넣으면 그냥 이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Z를 넣으면 이 식이 나오죠.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X 대신 마이너스 Z를 대입한 겁니다. 그럼 이 두 식을 가지고 내가 뭘 계산할 수 있어요? F0에 Z제곱을 내가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이거 두 개 더하면, 이 두 식을 더하면 얘 없어지고, 그냥 얘 더하기 얘 하면 얘가 두 번 나오니까 얘 더하기 얘 나누기 2 하면 얘 값이 나오겠죠? 그게 얘입니다. 그러고 그건 내 이분 값을 내가 계산할 때인 거고, 그럼 내가 아드 값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 빼기 얘 하면 되죠? 얘 빼기 얘 하면 얘 날라가고, 얘 앞에 2Z가 붙고,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려면 얘 빼기 얘 한 다음에 2Z를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얘가 나오죠. 그럼 내가 요 두 값을 가지고 F1 Z제곱을 어떻게 계산해요? 저 믹싱 할 때 썼던 거, 요거 믹싱 할 때 저 X 대신에 내가 Z제곱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Z제곱을 넣으면 F0 2분의 Z제곱 더하기 R낫의 F낫의 아드의 Z제곱. 근데 이 두 값은 우리가 알고 있죠.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R낫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생성한 거니까, 내가 베리파이어니까, 내가 생성하니까 내가 알고 내가 얘를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얘를 계산하면 뭐예요? 얘를 계산했고 얘를 기반으로 프루버한테 F0 말고 F1의 Z제곱 이 값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검증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내가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간단한 대수적인 특징을 가지고 내가 얘를 계산하면 내가 뭘 확인한 거예요? F1이랑 F0의 연결성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한 어떤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프로토콜을 네가 따랐는지를 내가 확인을 한 거죠. 데이터 포인트 2개 가지고. 그렇죠? F낫 Z랑 F낫 마이너스 Z 가지고 내가 확인을 한 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더 할 수 있죠? 지금은 F낫이랑 F0랑 F1의 연결성에 대해서 한 거고, 내가 똑같이 F1과 F2의 연결성에 대해서도 똑같은 과정을 거칠 수 있죠. 왜냐면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쭉 한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터 포인트 2개랑 이 데이터 포인트 2개를 달라고 한 다음에 얘를 계산해서 낫과 F1의 연결성을 계산했고, 그럼 내가 F2의 Z4승도 내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그것도 확인하고 그것도 확인하고 쭉쭉쭉쭉 계속 확인하면 결국엔 내가 뭐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FB랑 FB-1 그 전 단계랑 연결성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귀납법인 거죠. 위에 두 개가 맞고 그 다음 맞고 그 다음 맞고 쭉쭉쭉 맞은 다음에 이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얘는 내가 확인할 수 있죠. 얘는 컨스턴트 펑션이니까. 컨스턴트니까 계산값이랑 얘가 보내준 그 값이랑 해시가 같은 것만 내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베리파이어가 한 일이 끝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로 내가 한 거고, 만약에 하나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를 내가 여러 번 하면 되죠. 왜냐면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이 필드 엘리멘트에서 Z를 가지고 와서 내가 쭉 계산을 한 거니까 네가 이 Z 값에 대해서는 검증을 다 했지만, 그리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충분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한 번 더 검증하고 싶으면 Z 말고 다른 뭐 Z 프라임을 골라서 이 작업을 쭉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러닝 타임이 어떻게 되죠? 러닝 타임. 내가 하는 거는 1번은 필드에서 엘리멘트 고르는 거고, 그거는 뭐 시간 안 들고, 그 다음에 프루버한테 쿼리를 하는 거고, 근데 F0과 그러니까 FZ랑 F-Z를 받아서 내가 확인하는 거는 로그 D만큼 걸리죠. 머클 트리에서 특정한 값을 확인하는데 로그 D만큼이 걸리니까 2로그 D가 걸리고, 이거 계산하는 거는 뭐 컨스턴트 타임인 거고, 그럼 얘를 계산하는 거는 얘도 로그 D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함수에 대해서 확인을 얘는 2개 하고 나머지는 다 한 번 하니까 뭐 하나 무시하면 한 폴리노미얼의 한 값을 확인하는 건 로그 D인데 내가 그걸 몇 번 해요? 모든 단계마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걸 로그 D만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는 건 로그 D인데 얘를 몇 번 하냐면 로그 D만큼의 라운드만큼 내가 확인을 하니까 결국 로그 D의 제곱이다. 그래서 서브리니어다. 그죠? 빠르다. 그리고 뭐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Z를 골라서 뭐 2번 하든 3번 하든 5번 하든 내가 컨스턴트 배만큼 해도 여전히 로그 제곱 D인 거고, 사실 내가 컨스턴트 갖고 못 믿겠어서 내가 뭐 로그 D의 포인트를 갖고 계산을 해도 여기에 그냥 로그 D를 또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로그 D의 3승이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브리니어가 된다. 질문 있습니까? 괜찮네요. 자, 그래서 저희 여기서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에 대한 내용 다 한 겁니다. 프라이랑 머클트리까지 다 얘기를 했고, 이게 지로 날레지에 대한 걸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이 인터폴레이션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이론적인 것보다 그냥 예제를 하나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아까 말한 이 F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찾는지, 그 다음에 이 도메인, 어떤 정의역에서 이걸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이 라저 도메인, 그렇죠? 이 뻥튀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 제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고, 이거는 이제 프루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 글이 많은데 요것들만 보면 돼요. 그래서 얘가 하고자 하는 거는 피보나치 수열을 내 계산을 할 거고, 내가 살고 있는 필드는 P는 97입니다. 그러니까 뭐 임의의 필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필드 내에서 내가 피보나치 숫자를 4개를 계산을 할 건데, 그냥 0, 0, 1, 2, 3, 5, 8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요 2개의 인풋을 가지고, 그렇죠? 시작점을 F0가 24고 F1이 30인 상태에서 네 번째 피보나치 숫자를 계산해라 라는 거고, 모듈러 97이니까 필드가 여기 있고 결과가 28이다 라는 거를 내가 검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메모리가 있죠? 우리 삼성전자가 잘하는 거. 그 메모리에 각각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다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고, 얘는 이제 그 어떠한 연산을 할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보조 레지스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바구니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바구니의 값들이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에 바구니들의 값들은 이렇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다음에는 바구니의 값들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렇고, 그 다음에 이렇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그러니까 컴퓨터로 뭔가 계산을 한다는 거는 이 레지스터의 값들이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많으니까 저희가 레지스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거. 근데 보면 정당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피보나치 숫자들을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얘 더하기 얘는 54고 얘 더하기 얘는 84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당한 거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얘를 가지고 어떤 폴리노미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뻥튀기를 해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랜덤 패딩을 우리가 추가해 줍니다. 근데 이 랜덤 패딩을 추가해 주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지고 내가 다항식을 찾을 때 엔티티 아이엔티티 그러니까 넘버 시어레틱 트랜스폼, 인버스 넘버 시어레틱 트랜스폼이라는 이 알고리즘들을 쓸 건데 이 알고리즘들이 2의 n승 포인트 계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2의 어떤 거듭 제곱골에 포인트들이 있어야 얘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스를 우리가 할 때 뭐 라그란지를 써도 되고 뭐 다른 거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가장 알려진 빠른 거 그러니까 SFT가 제일 빠르죠. Fast Fourier Transformation. 근데 SFT는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필드에서 안 놀 때 얘기고 저희는 필드 안에서 놀고 있으니까 필드 안에서 놀 때는 SFT보다는 이 엔티티가 사용된다라고 여러분이 알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엔티티는 폴리노미얼이 주어졌을 때 그 이밸류에이트 하는 거 그러니까 fx의 값을 계산하는 거를 빨리 하는 게 엔티티고 아이엔티티는 거꾸로입니다. 어떤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 포인트들로 내가 폴리노미얼의 개수들을 내가 얻고 싶죠. 그 개수를 익스트랙트 해내는 게 아이엔티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지고 내가 엔티티, 아이엔티티를 쓰기 위해서 이제 랜덤 포인트들을 막 추가를 하고 2의 거듭 제곱골을 내가 붙이고 싶으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하냐? 그 다음에는 그쵸 F를 어떻게 만드냐? 이 알고리즘을 써서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럼 이 엔티티, 아이엔티티라는 알고리즘은 뭐냐? 그냥 필드에서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툴이 있다라고 블랙박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코딩의 영역이라서 온갖 옵티미제이션을 다 써요. 뭐 2의 거듭 제곱골로 얘들 다 변환을 해가지고 뭐 곱셈 대신 덧셈을 사용하고 뭐 비트 시프트를 사용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 사이트 가면 파이썬으로 구현돼요. 맞아요. 예. 그냥 어떤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내가 이 값들을 이 데이터 포인트들 여기 요 데이터 포인트들이죠. 얘네를 넣어서 모듈로 97 안에서 아이엔티티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 값들을 가지는 폴리노미얼의 코에피션트들을 내놔라 라는 소리고 그럼 아웃풋이 뭐냐? 요 숫자들이 아웃풋인데 얘네가 이 폴리노미얼을 나타낸다. 어쨌든 폴리노미얼을 내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죠. 인터폴레이트를 해서. 그래서 그냥 블랙박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요거 질문도 끝났고 그러면 라저 도메인 뭐 얘도 내가 랜덤 패딩을 추가하는 건데 얘는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추가를 할 겁니다. 패딩들을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 지금 이 리스크 제로 VM에서는 이 트레이스의 4배만큼 내가 뻥튀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이냐 저희가 원래 데이터 포인트가 4개가 있었고 그 4개의 랜덤 패딩을 더했죠. 뭐 엔티티, 아이엔티티를 쓰기 위해서 패딩을 더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할 건데 일단 요거부터 보죠.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필드 97을 쓴다고 얘기했는데 필드 97에서 어떤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그룹 시어리 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제너레이터를 내가 가지고 오고 그 제너레이터의 오더가 얘가 필드의 크기 -1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드의 멀티플리카티브 그룹의 크기가 97 -1이니까 96이고 그럼 5의 96승이 1이 되는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니티, 루츠 오브 유니티를 내가 하나 가지고 오는데 루츠 오브 유니티 중에 파워가 그 오더가 제일 큰 녀석을 내가 하나 가지고 오고 걔를 가지고 온 다음에 지금 데이터 포인트가 8개가 있으니까 5의 0승 그러니까 얘는 y 값들이고
x 값들을 5의 0승, 12승, 24승, 36승 이렇게 해서 얘네를 내가 태연을 시켜준다. 왜냐면 내가 얘네들을 가지고 폴리노미얼을 만들 거니까. 그러면 왜 얘가 8이고 얘가 오더가 이제 96이니까 8 나누기 96 하면 12죠. 그래서 이 차이가 12씩이 된다. 어쨌든 나의 데이터셋을 제일 멀찍이 띄워놓는다. 그러니까 균등하게 띄워놓는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얘네들 내가 쫙 벌리고 뭘 할 거냐면 아까 그 리스크 제로에서는 뻥튀기를 4배로 한다 그랬죠. 여기 4배로 내가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이 두 점 사이에 내가 데이터 포인트를 3개를 더 넣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5에 72승이랑 84승인데 72승이 29고 여기가 50이죠. 여기 3개 더 넣습니다. 그럼 내가 4배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나한테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고 내가 제너레이터, 오더가 큰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걔네들의 이 데이터 포인트들의 x 값을 이 제너레이터의 오더를 사용해서 내가 하고 요걸로 내가 인터폴레이션을 합니다. 아까 말한 INTT를 써가지고 내가 폴리노미얼을 하나 만들고, 그러면 그 폴리노미얼이 어딘가 있겠죠? 그 폴리노미얼에 이 내가 뻥튀기를 해야 되죠. 그 점과 점 사이에 추가적인 점들을 넣어야 될 거니까 그 점들을 내가 3개씩 더 넣어요. 그래서 3개씩 넣을 때 어떻게 넣는다? 균등 분배해서. 지금 얘가 5의 0승이고 얘가 5의 12승이니까 얘를 내가 4칸으로 나누려면 12 나누기 4니까 3씩이겠죠? 그래서 5의 0승은 24인데 5의 3승은 27, 5의 6승은 74, 5의 9승은 77. 여기 있는 숫자들은 여기서 인터폴레이트한 그 폴리노미얼 기반으로 그냥 가지고 온 거다. 그래서 얘를 뻥튀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얘를 제로 날리제로 만들려면 지금 도메인 이 그 정의역의 값들을 우리가 5의 0승에서 3씩 더해서 쭉 해서 5에 84, 87, 90, 96까지 갔는데 사실 걔를 하나씩 밀어줘야 돼요. 시프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에 0, 3, 6, 뭐 9, 12 대신에 1, 4, 7, 10, 13 쓰는데 그 이유는 뭐 어려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일단 시프트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면 되고, 그럼 얘를 왜 이렇게 하느냐는 그 질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해프 도메인 얘기가 있죠. 그 해프 도메인이 어디서 들어오냐를 보면 지금 이게 roots of unity죠. 내가 원 위에 있고 16th roots of unity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0,1, 1,0를 하나 찍어놓고 걔를 기준으로 원을 내가 16등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원소들이 나의 필드의 원소가 되는 거고,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여기에 원소들을 내가 제곱을 하면 원 위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설명을 하자면 얘는 뭐냐면 이 기준점으로부터 한 칸 간 거죠. 요 점 자체가. 근데 기준점으로 한 칸을 갔는데 내가 제곱을 한다는 거는 한 칸은 아니고 2칸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곱하기 2. 그래서 기준점으로부터 한 칸 간 거 대신에 2칸을 간 거고. 그럼 그 다음 거는 요 놈은 기준점으로부터 2칸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그 놈을 제곱을 하면 2의 제곱이니까 4죠. 기준점으로부터 4칸을 갔다라는 얘기라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럼 얘를 가지고 하면 얘는 기준점으로부터 3칸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3 곱하기 2는 6이니까 얘가 6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다 제곱을 시키면 어떠한 현상이 남냐면 지금 저 화살표들의 머리들을 보면 알겠지만 오른쪽 그림이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기준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내가 i 칸 떨어져 있으면 이 i 칸만으로 걔를 옮긴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 말은 결과물들은 다 짝수라는 얘기죠. 홀수는 다 사라집니다. 뭐 물론 이제 그 모든 짝수에 대응되는 점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보여야 되지만, 그러니까 설젝션이다라는 것도 보여야 되지만 그건 그냥 믿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나의 함수의 정의역을 이 동그라미 위에 있는 점들로 시작을 하면 얘네를 내가 제곱시키면 이 가운데에 있는 점의 개수, 그러니까 8개가 되고, 이 8개의 점을 내가 제곱시키면 4개가 되고, 이 4개의 점들을 제곱시키면 2개가 되고, 2개를 제곱시키면 1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특성을 갖는 정의역을 내가
찾고 싶었던 건데 그 특성을 만족하는 게 이 동그라미 위에 있는 루트스 오브 유니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모든 말을 이 루트스 오브 유니티로도 표현을 할 수 있죠. 여기 점이 4개가 있는데 내가 얘를 뻥튀기 시켜서 8개를 만들었고, 근데 8개를 가지고 내가 폴리노미얼을 인터폴레이트 해가지고 쫙 벌려놓은 다음에 그 폴리노미얼을 기반으로 사이사이에 점들을 다 채웠죠. 그럼 얘가 점이 뭐 몇 개지? 16개.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은 점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한 것들을 보면 얘는 그 점을 몇 개를 맞췄어요? 내가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맞춘 거죠. 왜냐면 내가 엔티티, 아이엔티티를 쓸 거니까. 그래서 얘가 2의 거듭제곱이고 내가 얘를 벌려서 여기에 점을 몇 개 넣었어요? 곱하기 4를 한 거죠. 그러니까 2의 n승이었던 거를 2의 n 플러스 2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2의 거듭제곱꼴이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프루버가 하는 게 스플리팅 앤 폴딩을 통해서 내가 도메인들을 반으로 계속 줄이고 싶으니까 내가 제곱 했을 때 계속 반으로 줄고 싶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 도메인을 내가 찾고 싶습니다. 근데 그 성질을 만족하는 게 뭐다? 저 루트스 오브 유니티다. 제곱하면 계속 반을 줄어드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x 좌표들을 저 도메인 위에 있는 점들로 내가 가지고 온 거고, 그 성질을 만족하는 게 이 O라는 제너레이터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괜찮습니까? 네. 오더 같은 제너레이터가 무슨 말인가요? 아, 제너레이터의 정의가 뭐냐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쭉 계속 5의 거듭제곱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1로 돌아오는데, 이 곱하기를 해야 되는 개수가 이 엘레멘트의 오더예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돌아서 1로 오는 놈을 내가 찾고 싶은 거죠. 97 모듈러를 했을 때 5 곱하기 5는 25, 곱하기 5는 125 이렇게 계속 하다 그 97을 모듈러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1로 돌아와서 다시 자기 5를 곱하면 또 5가 되고 이게 순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순환을 할 건데, 왜냐면 파이나이트 필드니까 얘가 무한히 많은 다른 값을 가질 수 없어요. 언젠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돼. 근데 돌아올 때 이제 바로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여러 번 거쳐서 돌아오는 게 좋은 거다. 최대한 많이. 왜냐면 우리가 저 루트스 오브 유니티를 쓸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 97을 쓴 이유가 뭐다? 97 빼기 1 하면, 그러니까 필드의 그룹이 97이면 멀티플리카티브 그룹은 P 빼기 1이에요. 얘에서 1 뺀 96입니다. 근데 96은 2가 많죠? 그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적당히 많죠? 어쨌든 많다. 2의 n승 곱하기 뭐 어쩌고의 숫자의 꼴이니까. 그래서 그런 필드를 저희가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저희가 조금 더 이따가 하고. 그래서 이제 도메인을 어떻게 뻥튀기까지 했는지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괜찮나요? 요거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아까 그 영역 나눈 다음에 세 개를 넣어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왜 세 개를 일단 왜 세 개를 넣냐? 이거는 4배로 뻥튀기를 하니까. 근데 왜 4배로 뻥튀기 하냐? 그 2의 거듭제곱꼴을 많이 넣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리드 솔로몬 자체는 뭐 상관이 없어요. 어느 필드에서 하든. 근데 그리고 이 뻥튀기를 할 때 여기서 포인트들을 넣을 때 사실 균등하게 넣을 필요도 없어요. 리드 솔로몬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아무렇게나 넣으면 되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리드 솔로몬을 활용해서 저 도메인의 크기를 우리가 계속 줄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성질, 제곱했을 때 뭔가 특정한 구조를 유지하는 그걸 찾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구조를 유지하는 게 루트스 오브 유니티고, 그러면 뭔가 2의 거듭제곱이 많아야 되고, 그러면 뭐 2배로 늘리거나 4배로 늘리거나,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뻥튀기 하는 게 뭔가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질문 있나요? 지금 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이에. 너 뭘 시켰다 할 것 같으니? 그럼 잠깐 쉴까요? 잠깐 쉬고, 사실 여기까지가 프라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라이가 아니고 스타크 전부입니다. 스타크 전부고 조금 쉬었다가 이거 고치고 서클 스탁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